여행인문학자 신영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인 베스파시아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억수로 운 좋은 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요, 티투스 황제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티투스를 저는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지독히도 불운했던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 티투스는요, 오늘 억수로 운 좋은 황제라고 하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수로 운 좋은 황제였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티투스는 지독히도 불운했던 황제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지요. 제가 티투스를 그렇게 불운했던 황제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첫째로 그 훌륭한 황제,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 베레니카까지도 포기하면서 황제가 되긴 했습니다.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가 되자마자 2달 뒤에 베수비오화 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 대화재로 로마가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는 흑사병이 창궐을 하는 그 와중에 티투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훌륭한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훌륭한 황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티투스를 지독히도 불운했던 황제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는 억수로 운 좋은 황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이 그림은 티투스가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있던 당시, 즉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로 개선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그 당시의 황제지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뒤에 월계관을 쓴 채 뒤따라오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티투스예요. 티투스는 개선식에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유대의 왕녀였던 베레니케의 손을 꼭 잡고 내려오는데 결혼은 못하지요. 백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결혼해가지고는 훌륭한 황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황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든요. 하여간 이 그림에는 억수로 운 좋은 황제와 지독히도 불운했던 황제가 투샷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베스파시아누스의 얼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고요. 베스파시아누스의 그 흉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림과 조각상 속의 인물이 거의 비슷한 이미지죠. 바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제9대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이자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베스파시아누스를 일컬어 억수로 운 좋은 황제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였습니다. 사실 황제는 황제의 피를 물려받은 이가 황제가 되는 게 정상이죠. 역사상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황실의 대가 끊길 경우에는 귀족 중에서 황제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민이 황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베스파시아누스는 평민 출신으로 황제가 되었는데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 뒤로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베스파시아누스 뒤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황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최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자연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사합니다. 주어진 명만큼 누리고 세상을 떠나지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자연사한 황제가 많지를 않습니다. 자연사하지 못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암살당하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그런 좀 불행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연사를 했습니다. 뭐 최초의 기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도 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운 좋다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최초로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아들에게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이 뒤에 다 황제가 됩니다. 이거는 참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억수로 운 좋은 황제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뒤로는 두 개의 신전을 봉헌받았습니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바치는 건물이죠. 근데 인간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신전을 봉헌받았다는 얘기는 백성들로부터 신격화되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뜻이니까 살아서도 운 좋았고 죽어서도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재해를 살아생전에 겪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운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베스파시아누스 뒤에 온 티투스가 다 뒤집어 썼어요. 그 폼페이를 지도에서 사라지게 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라든지 로마를 불바다로 만든 로마 대화재 혹은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간 흑사병 같은 경우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한 2년만 더 살았다면은 본인이 다 뒤집어 썼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서 살아생전에 본인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건 뭐 인간적으로 운 좋다고 말할 일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베스파시아누스는 억수로 운 좋은 황제가 분명합니다. 오늘 강의에 나올 인물들 한번 얼굴 생김새 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고요. 오른쪽 사진은 티베리우스 2대 황제입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황제인 칼리굴라,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 5대 황제 네로. 여러분들 네로는 폭군 네로에서 잘 아시죠?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사람들은 황실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그 네로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군대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 위에 올랐던 사람들인데 황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지요.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달을 못 버티고 부하들의 손에 암살당하는 비운을 겪은 황제들입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억수로 운 좋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맨 왼쪽에 초상화 속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제위를 계승했다고 했죠. 큰아들인 티투스가 10대 황제, 작은아들인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가 됩니다.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간이지요. 자, 베스파시아누스 같은 경우는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이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공화정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그 지위를 계승했고 나중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분이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는요.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 입적돼서 양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됐고 3대 황제인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의 종손자, 즉 티베리우스 동생의 손자로서 제위를 이어받았으니까 부자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황실의 핏줄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는 칼리굴라의 삼촌입니다. 대개 제위는 아래 당렬로 내려가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항렬을 거슬러 올라가서 황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조카고 클라우디우스가 삼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로는요.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서 양자로 입적해서 제위를 물려줬습니다. 어찌됐든 1대부터 5대까지는 황실의 핏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6대, 7대, 8대, 9대 이 사람들은 이제 황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로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군인 출신들이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서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까요. 그래도 6대, 7대 황제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갈바는 최고행정관, 집정관, 총독 등을 역임했고요. 오토는 집정관의 손자였습니다. 비텔리우스는 본인이 집정관이었고 또 총독을 역임했고요. 베스파시아누스는 귀족도 안 되는 평민이었습니다. 세리의 차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금 걷는 관리가 세리지 않습니까? 예나 이제나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세리들은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평민 신분이 갖던 직업인데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버지가 세리였으니까 출신 성분이 낮은 편이었죠. 그런데 황제가 되었으니까 일단 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들의 죽음의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연사했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했죠. 물론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는 자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들 중에서 최초로 자연사한 황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이전의 황제들을 보면은요, 3대 황제 칼리굴라는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했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부인에 의해서 독살당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로 황제는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다 암살당하거나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9대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연사를 했으니 죽음에 있어서도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들의 후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아들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도 인간인데 아들이 있다면 자기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고 싶었겠지요. 다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게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 세 번째 부인이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장남인 티베리우스에게 제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황제와 2대 황제 사이에 생물학적인 친자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는 종손자인 칼리굴라에게 제위를 물려주었고, 칼리굴라는 삼촌에게 제위를 물려주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는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제위를 물려주었으니까 어쨌든 부자간의 제위가 계승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대, 7대, 8대 황제는 부하들에 의해 추대되었다. 부하들 손에 암살당하고 했으니까 가족관계가 전혀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군대의 지지를 받아서 즉위를 했는데 죽으면서 큰아들인 티투스에게 제위가 넘어갔고요. 티투스가 2년 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동생인 도미티아누스에게로 제위가 넘어갔으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두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거죠. 운 좋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황제도 훌륭한 업적을 많이 쌓으면은 죽은 뒤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황제들을 다 신격화하고 신전을 지어준 것은 아니지요. 신전을 봉헌받은 인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는 2개의 신전을 봉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기가 많고 하여튼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황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신전 중에서 유명한 거는 포로 로마노에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은 콜로세움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의 궁전터에다가 짓기 시작한 공공건축물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포로 로마노가 있고 포로 로마노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신전이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기둥, 현재 각도에서는 2개만 보이는데 기둥 3개가 남아있는 요 건물이 베스파시아누스 신전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요, 사투르누스 신전터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신전터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기둥 3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로마에 있는 포로 로마노에 있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신전이고 폼페이에도 있습니다. 폼페이에 아마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죽은 직후에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베스파시아누스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폼페이가 화산재에 덮였으니까요. 현재 남아있는 모습은 이렇고요. 옛 모습을 복원해서 그린 상상화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봉헌된 신전이 2개씩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당대의 평가를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 중에서 가장 운이 좋은, 정말 억수로 운이 좋은 황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